아기와 만난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예비 엄마들. 하지만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 아프진 않을까, 순산할 수 있을까 등 지나친 불안감은 출산의 기쁨을 방해한다고. 출산이 무섭고 두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자신만의 분만법을 찾는 것. 르바이의 분만부터 라마즈 분만, 브이백 분만, 소프롤로지 분만, 자연주의 분만까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우리 아기와의 첫 만남, 다양한 분만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출산의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겠지만은 사실 그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모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아마 아기와의 첫 만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어떤 분만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미즈만 병원 이성배 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임신 중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시대는 국가적 재앙의 저출산 시대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터넷 발달로 산모들의 지식 수준이 예전과 다르게 현저히 높아졌고, 또 산모들의 요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산부인과는 하나의 기술을 가진 진료보다는 산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진료에서 분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분만 전 꼭 체크해야 될 사항과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란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몸, 마음, 감정, 행동, 언어 등의 환경 및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이제 태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궁 속 10개월 동안의 태아 발달에 맞춘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아이의 신체와 감각 발달, 뇌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산모 시대에서 태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보편화된 태교보다는 내 아이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하는 태교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태교에는 다양한 태교 방법들이 있는데,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임신에 대한 공포, 불안, 입덧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음악 태교, 명상 태교 등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고, 임신 중기 태교에는 이제 태아의 감정, 청각, 미각의 발달로 이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주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반기의 태교에는 이제 아기를 놓기 위한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잘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만 자체도 이제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초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덧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덧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임신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심리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생긴다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덧을 줄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의 팁을 이렇게 도표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한다든지, 또 식사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콤달콤하게 조리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카페인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요즘은 또 이제 약이 발달을 해서 입덧을 이제 약으로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제철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 달걀, 우유 등이 이제 태아에게 좋은 음식이 되겠고, 가려야 할 음식은 없고 이제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식단이 이제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제 임신 초기에 꼭 필요한 검사로 보면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 등 산정 검사와 이제 기형아 검사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 있고, 임신 중기에는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라든지,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태동 검사와 분만 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고령 산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기형아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양수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또 이제 과학들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라서
혈액 검사로도 충분히 이제 정확한 검사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수 추출이 없어서 태아와 산모에게 영향이 적고 태아 산모가 안전하게끔 이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안 하고 검사를 하셔도 되는데 이 검사에서 혹시 뭐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은 99% 이제 정확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로도 양수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검사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제 기형아 검사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그리고 이제 고령 임신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임신 중기에 받아야 할 검사로 임신성 당뇨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검사라고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당뇨 검사에서 수치가 높으면 재검사에서 1시간 간격으로 피를 4번이나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임신성 당뇨 자체가 태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임신성 당뇨라는 말은 임신 전에 진단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갑자기 임신 중에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죽었고 요즘은 배불러서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식습관이 자꾸 서구화가 되고 과잉 칼로리 섭취 등 급격하게 생활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최근에 당뇨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충분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으면 임신성 당뇨가 되고 다음 임신에서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성 당뇨로 전환이 된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거대화, 양수 과다증, 조산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신생아 저혈당, 이제 호흡 곤란증 등 신생아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임신성 당뇨가 나타났던 경우에는 나이가 들거나 이제 비만이 생기면 제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도 이 4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의 마음에서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원장님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빠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는 혹시나 유산되지 않을까, 또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태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조산이라고 하죠. 아이가 빨리 태어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산이라고 할 때 과연 임신을 하고 나서 몇 주에 태어난 아기를 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임신 20주 전에 일어나는 분만은 이제 유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임신 20주를 지나서 이제 37주 이전에 이제 분만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 이제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요즘 최근 들어 조산의 발생률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조기 분만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로는 이제 골반 및 하복부 압박 증상, 생리통 같은 통증이나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산의 원인은 아직까지 대부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자궁기형, 감염, 이제 태반 이상 등이 수많은 이제 요인들이 생겨서 이제 조산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산이 이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든가 미수가 망막증 그리고 뇌출혈, 뇌성마비 같은 이제 심각한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지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태아의 건강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미래의 엄마가 될 여성이다 보니까요. 오늘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초산 산모의 절반가량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왕절개의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WHO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의 빈도가 이제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제왕절개의 빈도는 약 21%로 이제 보고를 되고 있는데 해마다 약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이제 38에서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으로서는 이제 고령 임신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위험 임신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제 위험 요소가 적음에도 의료 소송 등 다른 부수적인 이유로 제왕절개의 빈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인 분만법이 안전하지 않거나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이제 제왕절개를 실시하게 되는데 진행이 멈춘 분만, 비정상적인 위치, 태반 문제,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타당한 의료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충분히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WHO 연구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산모들과 의료진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제왕절개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분만이 엄마에게도 고생스럽지만 아기에게도 참 괴로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10달 동안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바깥 세상의 중력과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엄마는 물론이고 이 아기의 고통까지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출산법, 분만법이 나왔다고요? 예, 요즘은 특별한 분만법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만법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의 고통은 상상을 이제 초월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 통증을 좀 줄이고 아기에게도 좀 편안한 분만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만법이 바로 이제 아기 입장에서 감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르바이에 분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르바이에 분만법은 분만 환경을 어둡게 하고 아기 입장에서 이제 자궁 상태가 이제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분만 환경을 어둡게 해야 아기가 나올 때 바깥 세상에 노출이 될 때 조금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두운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분만 후 엄마 위에 올려놓고 모유를 먹이게 됨으로써 태아와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있게 되며 탯줄을 천천히 잘라서 이제 아기의 빈혈도 생기지 않게끔 하는 등 이제 기본적 5가지 수칙이 바로 이제 르바이의 분만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분만법으로 진통 및 분만 시 고통을 경감시키고 분만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호흡법, 이완법, 심상법 등을 이용하는 라마즈 분만법도 또한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이제 서양의 근육이완법과 동양의 요가 등을 이제 혼합한 그런 이제 소포플로지 분만법도 있습니다. 이 분만법은 영상훈련과 이완훈련, 호흡법을 이루어지는데 영상훈련법은 이제 임산부가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자신감과 밝은 사고를 가질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는 분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양한 출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가 하면 배우 이영경 씨와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 또 얼마 전에 이 셋째를 출산했다고 하죠. 배우 이윤미 씨가 선택한 분만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자연주의 출산인데, 원장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자연 분만하고 자연주의 출산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요. 네, 이제 자연 분만하고 자연주의 분만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연 분만이라 얘기하는 것은 출산 방법 중에 이제 제왕절개에 반하는 분만, 순산한 즉 분만하는 게 이제 바로 자연 분만이고요. 자연주의 분만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나친 의술의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분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 분만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물건에 유기농, 친환경 뭐 이런 말들이 붙으면 이제 물건들이 날개돋이 막 팔리고 그러는데요. 분만법에도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고전주의처럼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제 자연주의 분만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분만의 이제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모 굴욕 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병원에 가서 산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인데 제모, 관장, 매진,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자연 분만이고 자연주의 분만은 이제 촉진제나 무통주사 등의 주사와 의술의 개입이 없고 집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정신적 힘이 되어주는 이제 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출산 동반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분만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분만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출산이 의료진 중심의 출산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산모와 태아로 중심이 이제 바뀐 것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 분만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자연주의 분만의 이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나친 의술의 개입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아 감시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태아 가사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 분만도 이제 좀 주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란 말은 혼합하여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란 말도 이제 분만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이라는 이제 저출산에 따른 이제 분만의 차별화, 이런 다양한 정보로 인해 임산모의 분만 지식이 이제 너무 이제 향상을 했었고, 이제 소비 수준 향상으로 인한 분만의 고급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합하게 돼서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은 이제 르바이의 분만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양한 분만의 이제 장점들만 모아서 이제 산모 개개인에 맞춘 이제 맞춤식 분만이 바로 하이브리드 분만이 되겠는데요. 하이브리드 분만에는 이제 분만이 5가지 수칙과 이렇게 아기의 감성, 감촉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르바이의 분만의 기본적인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라마즈 분만에서 이제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호흡법, 이제 이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조금 경감을 시키고요. 서포플로지 분만법의 이제 근육 이완법들을 통해서 뭐 회음절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주의 분만의 이제 4가지 불가사항은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 분만의 둘라와 함께 같이 이제 출산을 해서 산모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분만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며, 이제 캥거루 케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태어나서 엄마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굉장히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캥거루 케어를 시키면서 향기, 이제 아로마 이제 분만의 장점, 이제 아로마 이제 향기를 맡으면 이제 사람들이 기분도 편안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 분비 호르몬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로마 분만의 장점들도 모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산모에 맞게끔 분만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하이브리드 분만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이 이제 맞춤식 분만이 되다 보니 이제 산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분만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산모에게 맞는 분만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산모들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첫째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으면 당연히 둘째도 제왕절개지.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첫째를 제왕절개 했더라도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했으면 무조건 둘째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V백은 이제 얘기를 하면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이제 바로 V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만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만이 됩니다. 그리고 산모, 태아, 병원 3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분만법으로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환경만 노출이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없는데, V백 하면서 제일 문제점들이 이제 자궁 파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V백은 철저히 자기 몸에 맞춰서 자기 진통으로 유발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도 없고 안전한 분만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V백에 실패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긴 이제 케이스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지나치게 이제 의료 개입을 하거나 뭐 유도분만을 이제 심하게 한다든지 산모나 이제 태아가 분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V백을 이제 성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철에 이제 의료 개입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이제 산모가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 산모의 이제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진통이 촉진이 되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 없이 이제 분만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위험한 경우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체형들이 전부 다 좋아져서 이제 체형들이 이제 서구화가 다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제 자연분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적정한 태아의 위치라든가 몸무게, 산모의 절대적인 이제 V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분만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조건으로는 이제 제왕절개를 한 번만 했던 경우, 그리고 이제 근종 수술로 인해 이제 자궁 내막이 노출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자궁 파열의 경험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건들이 있으면 부유백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분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끝으로 이제 출산하기 전에 예비 엄마들이 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상식들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산고라는 고통은 이제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한도 없이 이제 아픈 것이고요. 하지만 진통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태아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고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감내하시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진통에 의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뇌 작용도 활발하다는 보고도 있고, 요즘은 무통분만으로 대부분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분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통이 없이 출산하신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통분만을 함으로 해서 또한 산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도분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분만을 얘기하면 산모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거나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유도분만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분만 예정일을 많이 넘긴 경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분만 41주, 42주가 넘어가면 태아 사망률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만 예정을 많이 넘긴 경우 양수과소증, 태아 발육지연, 전자간증, 양수감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자궁 내 태아 환경이 더 이상 이제 배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도분만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도분만은 태아 및 산모에게 안녕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안전하게 유도분만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분만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도분만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유도분만을 안전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출산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비 엄마들에게는 두려움과 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분만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분만법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미즈만병원 이성배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성형을 떠나서 수술해야 된다니까, 수술. 아니, 회전근개 파열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 자기야, 내가 자기 걱정돼. 잠깐만. 나 이제 골프는 치우고 이 공 던지기 하면 아니, 자기 어깨 아파가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아니, 안 된다. 이쪽 팔. 아니, 안 된다. 이쪽 팔. 안 된다. 괜찮아.